땅이 주는 최고의 선물, 어싱. 땅과 접촉하면 왜 건강에 좋을까? 어싱은 전자기 에너지 차원에서 자연 치유력을 끌어올리는 치유법이다. 어싱은 면역력과 자연 치유력을 끌어올려 병에 쉽게 걸리지 않도록, 병에 걸리더라도 잘 이겨내도록 돕는다. 안녕하세요. 나의 소리책 갈피 소리내어 읽다입니다. 땅과 접촉하는 어싱. 어싱을 실천하는 방법 중 하나가 맨발 걷기죠. 맨발 걷기 열풍이 일면서 어싱에 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는데요. 어싱이 활성산소를 없애주고 건강에 좋은 영향을 미친다는 정도는 많이 알려져 있지만 그 정확한 원리나 이유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땅과 접촉하면 왜 건강에 좋은지, 어싱의 치유 원리부터 실천 방법까지 어싱에 대한 모든 것이 담겨 있는 책입니다. 오랜 시간 자연치유 교육 등에 종사해 왔으며 현재 가이아 자연치유 연구소 대표인 김상훈의 어싱, 생명을 살리는 접속입니다. 어싱의 효과를 단순 플라세보 효과로 보거나 과학적이지 않다고 보는 분들도 있는데요. 어싱이 과학적으로 검증된 것임을 확실하게 설명하고 있으며 어싱이 건강에 도움을 주는 원리와 일상생활에서 간편하게 어싱의 효과를 누리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어싱은 땅에 무한대로 있는 자유전자를 몸속으로 들어가게 함으로써 체내 염증을 제거하고 전기기구의 사용으로 발생하는 전자파로부터 몸을 보호해준다고 합니다. 또한 혈액순환과 수면 장애를 개선해주고 면역력을 높여주는데요. 특히 맨발 걷기를 한 이후로 잠이 많이 온다, 불면증이 해소됐다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저희 부모님도 맨발 걷기를 한 이후로 수면 장애를 극복하셨는데요. 이런저런 효과를 경험한 이들이 늘면서 맨발 걷기에 관심이 생기긴 했는데 아직 용기가 나지 않거나 어렵게 느껴지는 분들을 위해 이 책에는 실내에서 어싱하는 방법을 소개하고 어싱에 대한 매우 기초적인 질의응답도 실려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우리 몸을 치유하는 어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싱에 대한 다양한 궁금증을 해소해주는 질의응답부터 전해드릴게요. 어싱, 생명을 살리는 접속, 내용의 일부를 읽어드립니다. 귀 기울여 들어보세요. 어싱 사용설명서. 어싱은 치료법인가? 어싱은 치료가 아닌 치유이다. 어싱은 질병치료법이 아니다. 어싱하는 사람은 이 점을 정확하게 알아야 한다. 어싱 용품을 판매하는 회사들 중에는 어싱이 만병통치인 것처럼 호도한다. 자기 회사의 어싱 용품을 사용하면 암도 낫고 기타 여러 병들이 치료된다고 과대 선전을 한다. 이러한 이야기에 절대 속지 말자. 어싱은 치료법이 아니고 치유법이다. 치료법은 특정한 질병을 겨냥하여 집중적으로 처치하는 것을 말한다. 치료는 약물과 수술과 그 밖의 여러 가지 방법으로 병소와 병증의 직접적인 처치를 한다. 어싱은 치유법이다. 치유는 몸, 마음, 에너지 차원에서 사람의 건강을 돕는 모든 행위와 방법을 말한다. 치유는 사람이 지닌 본래의 자연 치유력을 끌어올리는 것이 목적이다. 어싱은 전자기 에너지 차원에서 자연 치유력을 끌어올리는 치유법이다. 물론 어싱을 통하여 고질적이고 만성적인 심각한 병들이 치료된 사례는 매우 많다. 이는 어싱을 통하여 자연 치유력이 올라가 병을 치료하는 데 도움을 받았기 때문이다. 어싱을 실천하여 병을 치료하는 사례가 많다고 해도 어싱을 치료법으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 맨땅에 접촉해야만 어싱인가? 맨땅에 접촉하는 것을 포함해서 전도성 재질의 어싱 용품과의 접촉도 어싱이다. 어싱은 우리말로 접지다. 어싱은 땅과의 지속적인 접촉 상태를 말한다. 문자적 의미로만 정의한다면 맨땅과 접촉하는 것만이 접지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자연치유법의 일환으로 어싱을 말할 때는 접지에 대한 정의가 다르다. 맨땅과 접촉하는 이유는 지표면의 자유전자를 인체로 유입하기 위해서다. 전자는 전하를 띠고 있고 전하는 전기를 일으키는 성질이다. 전자는 전도성이 연결되어야 이쪽에서 저쪽으로 이동한다. 그러므로 전도성이 있는 맨땅과 전도성이 있는 맨살의 접촉은 전자의 이동을 목적으로 한다. 이러한 목적에 부합하면 맨땅과의 접촉이 아닌 접지된 어싱 용품과 맨살의 접촉도 당연하게 어싱이다. 맨발 걷기만 어싱 효과가 있는가? 맨발 걷기는 어싱 효과가 있는 운동 건강법이다. 맨발 걷기는 발가락의 자유로운 움직임을 통해 발의 근육과 관절, 뼈의 부정렬을 교정하고 발바닥 반사구와 지압점의 자극을 통해 장기와 발바닥 신경을 활성화하고 심폐기능과 근골격계의 전반적인 기능, 운동 능력을 활성화하고 어싱을 통해 생체 정기적인 자연 치유력을 끌어올리는 효과가 있다. 그야말로 맨발 걷기는 여러 가지 유의미한 장점이 합쳐진 생활 건강법이자 운동법이다. 이 중에서 어싱 효과는 위의 여러 효과와 함께 맨발 걷기로 얻을 수 있는 지배적인 효과이다. 왜냐하면 어싱 효과는 맨발 걷기가 아닌 어싱 용품을 사용하여 맨살을 땅에 접촉한 상태에서 연구되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맨발 걷기는 맨발 걷기대로 운동치유법으로 인정해야 하고 어싱은 어싱 자체로 생체 정기적인 메커니즘을 통한 전자기 에너지 치유법으로 인정해야 한다. 그러므로 맨발 걷기와 어싱은 별개의 개념이고 맨발로 맨 땅을 걷지 않아도 효과적인 어싱 용품을 이용하여 어싱의 효과를 누릴 수 있다. 상처에 예민한 당뇨나 기타 질병이 있는 분들, 맨 땅에 정서적으로 거부감이 있는 분들은 어떻게 걷는가? 어싱을 위해 꼭 맨 땅을 걸어야 하는 건 아니다. 맨발 걷기는 걷기 운동 더하기 어싱의 효과를 동시에 누리는 운동법이다. 어싱은 맨 땅과 맨살이 접촉한 상태를 말한다. 그렇기 때문에 걷는 것 자체는 순수한 어싱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 꼭 맨발로 걸어야만이 어싱이 되는 것이 아니다. 상처에 예민한 당뇨나 기타 질병이 있는 분들, 맨 땅에 거부감이 드는 분들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야외 어싱을 실천하면 된다. 편안한 의자에 앉는다. 수건을 깔고 수건 위에 물을 흠뻑 적신다. 수건 위에 발을 올린다. 맨 땅이어도 습기 없는 마른 땅은 전자가 모이지 않는다. 그래서 수건을 물에 흠뻑 적시는 것이다. 그러면 젖은 수건 주위로 전자가 모이고 인체와 전도성이 좋아진다. 이렇게 하면 굳이 걷지 않아도 훌륭한 어싱이다. 콘크리트, 아스팔트, 나무는 어싱이 되는가? 콘크리트와 아스팔트도 비에 젖으면 어싱이 된다. 콘크리트는 기본적으로 접지는 된다. 그러나 접지는 되지만 콘크리트의 전기 저항이 매우 높아서 콘크리트 표면에는 땅보다 상대적으로 전자가 많이 분포되어 있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효과적인 어싱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리고 콘크리트는 땅과 다르게 발바닥에 피부가 쓸린다. 아스팔트도 콘크리트와 마찬가지다. 콘크리트나 아스팔트가 비에 젖어 있다면 훌륭한 어싱이 된다. 이는 빗물의 영향이다. 생나무 역시 접지는 되지만 생나무 표면에 저항이 높아서 자유전자가 많지는 않다. 마른 나무와 나무 판자는 접지가 되지 않는다. 실내 화분흙 속에 발을 담그면 어싱이 되는가? 어싱이란 지구 표면과 접촉하는 것이다. 어싱이 땅과 접촉하는 것이니까 흙과 닿기만 하면 어싱이 되는 것으로 착각할 수 있다. 그래서 실내 화분흙 속에 접지선을 연결하면 어싱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 분들도 있다. 하지만 실내의 화분은 땅과 떨어져 있기에 어싱이 되지 않는다. 지구 표면과 접촉하는 것이 어싱이다. 지구 표면과 접촉할 때만이 인체의 정전기가 배출되고 전압이 떨어지고 전자의 유입이 일어난다. 모래는 어싱이 되는가? 바닷가 젖은 모래밭이 어싱이 제일 잘 된다. 바닷가 젖은 모래밭에서 어싱이 잘 되기에 모래 자체가 어싱이 되는 것으로 아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나 모래 자체는 전기 저항성이 매우 높아서 전기가 흐르지 못하는 부도체다. 물에 젖은 모래를 접촉하면 어싱이 된다. 이는 물로 인한 것이지 모래로 인한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사막같이 마른 모래, 바닷가 백사장의 마른 모래는 어싱이 되지 않는다. 바닷가 젖은 모래밭이 어싱이 제일 잘 되는 것은 다양한 미네랄과 전해질이 섞여 있는 바닷물 때문이다. 모래 자체의 전도성이 좋아서 그런 것이 아니다. 황토가 특별히 어싱이 잘 되는가? 굳이 황토끼를 고집할 필요는 없다. 황토가 인체에 유익하다고 하는 마케팅의 영향으로 특별히 황토끼리 어싱이 잘 된다고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 어싱이 잘 되는 좋은 땅은 다양한 미네랄과 전도성 물질 요소들이 섞인 습기 있는 땅이다. 특별히 황토가 이러한 조건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맨발 걷기 코스를 만드는데 황토끼를 고집할 이유는 없다. 부드러운 황토만 깔아놓으면 비 올 때는 빗물에 쓸려가고 더울 때는 바싹 마르고 하는 현상으로 오히려 관리만 어렵다. 어싱 용품을 사용하는 실내 어싱의 장점은? 실내 어싱은 거의 모든 일상생활에서 가능하다. 실내 어싱은 야외에서 어싱을 실천하기 어려운 현대인들의 생활 환경에 맞추어 실행할 수 있는 최적의 어싱이다. 도심지든지 시골이든지 맨발로 걸을 곳이 마땅치 않다. 1시간 이상씩 일부러 걷기도 어렵다. 게다가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실내에서 생활한다. 그렇기 때문에 실내에서 어싱을 하는 것이 지속적으로 어싱을 실천할 수 있는 최적의 방법이다. 더구나 실내 어싱은 실내 전자파로부터 인체를 방어할 수 있는 훌륭한 대안이다. 주방에서 일할 때, 거실에서 TV 볼 때, 책상에서 공부할 때, 잠을 잘 때 등 모든 일상생활에서 가능한 것이 실내 어싱이다. 어싱 용품을 양말이나 옷을 입고 사용해도 되는가? 반드시 맨살과 맨땅이 접촉해야 한다. 어싱은 맨살과 땅과의 전도성 접촉 상태에서 이루어진다. 그렇기 때문에 전도체와 전도체 사이에 부도체가 있으면 전자의 이동이 가능한 전도성이 사라진다. 양말이나 옷은 부도체인 섬유 원단으로 만들어진다. 전도체인 어싱 용품과 전도체인 맨살 사이를 부도체인 섬유 원단으로 만든 양말이나 옷이 가로막으면 어싱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반드시 맨살과 맨땅, 맨살과 어싱 용품이 접촉해야 한다. 어싱 효과는 얼마 만에 느끼는가? 어싱의 효과는 사람마다 다르다. 어싱은 꾸준히 해야 효과가 나타난다. 어싱은 의료적 시술이나 약물 복용과 같이 금세 효과가 나타나는 치료법이 아니다. 이 점을 명심해야 한다. 사람마다 건강 상태가 다르기에 어싱의 효과가 얼마나 일찍 강하게 나타나는지는 편차가 존재할 수밖에 없다. 염증으로 인한 통증성 질환이 있는 사람은 통증 완화를 느끼는 경우가 많다. 통증 부위에 전자가 도달하는 시간은 30분 전후가 걸린다. 건강한 사람은 컨디션이 좋아지는 것으로 어싱의 효과를 알 수 있다. 단기적인 효과는 어싱을 하는 순간부터 뇌파의 안정화, 근육의 긴장 해소, 인체 전압이 다운된다. 어싱의 효과에 대한 개인의 느낌은 천차만별이지만 공통적으로 느끼는 현상은 수면의 질 향상, 통증 감소, 피로감 해소, 스트레스 완화 등이다. 꾸준하게 약을 복용하고 있어도 어싱을 해도 될까? 아무 상관없다. 꾸준하게 약을 복용하는 사람들이 어싱을 하여도 아무 관계가 없다. 맨살을 맨땅이나 어싱 용품과 접촉하는 것이 어싱의 모든 것이다. 어싱은 특별히 인체에 무리가 가거나 부담을 주는 어떤 행위를 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 어싱이 인체에 어떤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는 없다. 약을 먹든 먹지 않든 어싱이 위험을 초래하는 원인이 되지 않는다. 고혈압 당뇨 환자가 어싱을 해도 되는가? 어싱은 성인병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다. 여러 연구 논문에서 어싱을 실행하면 혈당과 혈압을 개선할 수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 이미 고혈압과 당뇨가 있는 사람이든
잠재적 위험이 있는 사람이든 어싱을 생활화하면 고혈압과 당뇨를 완화 또는 예방하는 데 큰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어싱은 혈액을 희석하는 효과가 있으므로 혈액 희석제나 이런 효과가 있는 약물을 복용하는 환자는 먼저 의사와 상담 후 혈액 상태를 정기적으로 검사하며 약의 복용량을 조절해야 한다. 욕조의 물, 조교기 물에서도 어싱이 되는가? 욕조 속에 천일염을 풀어서 어싱을 하기도 한다. 미네랄이나 염분이 녹아있지 않은 순수한 증류수나 겨울철의 눈은 전기 저항이 매우 높아서 어싱 효과를 기대할 만큼의 충분한 전자가 모여있지 않다. 그러나 수돗물은 다양한 전도성 이물질들이 포함되어 이러한 수돗물을 어싱이 된 욕조에 받아 몸을 담그면 당연히 효과적으로 어싱이 된다. 욕조물에 천일염을 두세 주먹 풀어서 어싱을 하면 마치 바닷물 속에서 어싱하는 것처럼 효과적이다. 그러나 접지하지 않은 욕조물에서는 어싱이 되지 않는다. 욕조물 자체는 전도성이 있지만 이 물이 땅과 접지된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실내에서 수돗물을 받아서 어싱을 하려면 반드시 욕조 속의 물 자체를 접지시켜야 한다. 욕조 물을 접지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샤워기가 달린 수도꼭지도 철물이어야 하고 샤워기 줄도 철물이어야 한다. 이 상태에서 샤워기 줄을 욕조 속에 담그면 욕조물이 접지된다. 수도꼭지에도 접지가 가능한가? 철제 수도꼭지에도 접지가 가능하다. 욕실, 베란다, 주방의 수도꼭지를 이용하여 접지가 가능하다. 요즘 수도관은 모두 플라스틱 엑셀 수도관을 사용하니 어싱이 되지 않는다. 반면 철제 수도꼭지 내부에는 수돗물이 채워져 수도꼭지와 닿아 있고 이 수돗물은 땅속에서 접지된 철제 대형 수도관 속을 흐른다. 그러므로 수도꼭지에 연결하면 어싱이 가능하다. 하지만 옥상의 대형 플라스틱 저수조에 연결된 수도시설의 수도꼭지는 어싱이 되지 않는다. 플라스틱이라는 부도체의 저수조가 땅과 정기적으로 단절되어 있기 때문이다. 어싱의 핵심 치유 효과 정리. 어싱은 인체의 활력을 돕는다. 어싱은 특정한 질병 치료법이 아니다. 그런데 왜 각종 질병의 증상을 개선하여 병이 치유되는 경우가 많을까? 또 인체의 활력을 돕고 건강 증진에 기여할까? 그것은 어싱이 생체 정기적인 생리대사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며 이로 인하여 병을 치료할 수 있는 생화학적 반응을 이끌어내기 때문이다. 필자도 수년 동안 주변인들에게 어싱을 알리는 과정에서 어싱이 특정 질병을 고친 사례를 여러 번 경험했다. 어싱의 대표적인 치유 효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어싱은 활성산소를 해소한다. 활성산소는 전자가 부족한 양이온이다. 양이온성 활성산소는 원자의 균형을 맞추기 위하여 전자를 필요로 한다. 체내의 전자가 부족하면 활성산소는 주변의 멀쩡한 분자와 세포를 공격하여 전자를 빼앗아 온다. 이로 인하여 인체는 병이 든다. 전자를 충분하게 공급하면 활성산소는 전자와 결합하여 안정화되면서 주변의 정상적인 분자와 세포를 해치지 않는다. 현대의학에서는 활성산소를 만병의 근원으로 여긴다. 어싱으로 인체의 전자를 충분히 공급하면 그 전자들이 활성산소를 안정화하여 더 이상 만병의 원인이 되지 못하게 한다. 어싱은 염증을 제거한다. 염증 역시 인체를 병들게 하는 주범이다. 활성산소가 분자 수준의 원인이라면 염증은 세포 수준의 원인이다. 이러한 염증을 만드는 주범으로 활성산소를 꼽는다. 염증 역시 원자 수준에서 보면 전자가 부족한 양이온들이다. 어싱으로 인체에 유입된 전자가 염증성 양이온들을 안정화하기에 염증 반응이 점점 사라진다. 어싱은 몸속 에너지의 흐름을 안정시킨다. 인체는 생체 전기를 사용하는 고도의 전자기 생명체이다. 인류의 기원을 호모사피엔스로 잡더라도 우리는 지난 30만 년 동안 땅과 정기적으로 연동되어 지나해 왔다.
그런데 전도성 없는 신발을 신고 전도성 없는 주거 환경에서 살게 되면서부터 인체와 땅의 정기적 연결이 끊어졌다. 이로 인하여 땅과 전자기적으로 동기화되어 생리대사를 해오던 인체는 생체 전기 시스템의 항상성이 무너졌다. 어싱은 오랜 세월 이어온 땅과 인체의 전자기적 연결을 다시 되찾는 일이다. 어싱은 전자파를 방어한다. 어싱은 현재까지 연구된 바에 따르면 저주파성 전자파를 방어한다. 인간이 사용하는 교류 전기는 교류 전자기장을 방출한다. 오늘날 현대인들이 거주하는 주택가 건물들은 대부분 50Hz에서 60Hz 진동수를 갖는 극저주파성 전자파에 무작위로 노출되어 있다. 전기를 사용하는 한 피해갈 수 없다. 어떻게 해야 할까? 답은 어싱을 생활화하는 것이다. 어싱을 하는 순간 이러한 극저주파성 전기장은 인체를 해치지 못한다. 어싱은 수면 장애를 개선한다. 잠은 인간의 정신적, 육체적 생리활동 중에 가장 중요하다. 잠을 잘 자는 것은 예부터 건강의 척도로 여겼다. 천하 없는 명약과 보약을 먹어도 잠을 자지 않고는 살 수 없다. 숙면은 삶의 질을 높이고 건강에도 매우 중요하다. 어싱을 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수면의 질이 개선되는 것을 느끼고 알게 된다. 어싱의 효과로 잠이 잘 오고 숙면하게 되는 것은 과학적으로도 입증된 사실이다. 어싱은 혈액순환을 개선한다. 혈액순환은 인체 생리대사에서 매우 중요하다. 생리작용이란 인체 구석구석 피가 돌면서 영양분과 산소를 공급하고 이산화탄소와 노폐물을 끌어오는 매우 중요한 과정이다. 혈액순환 장애도 질병 발생과 매우 큰 상관관계가 있기에 혈액순환도 건강의 척도로 여긴다. 어싱은 혈액의 점도를 묽게 하여 뭉친 혈액을 풀어주고 제타 전이를 끌어올려 혈액순환을 개선한다. 어싱은 자연 치유력을 끌어올린다. 인체에서는 호르몬, 혈액, 영양소 등과 같은 생화학적 물질 대사보다 전기 신호를 통한 뉴런의 정보 전달, 세포의 에너지 생산, 각 장기의 전자기 신호 등과 같은 생체 전기적 에너지 대사가 우선한다. 그렇기 때문에 어싱이 인체 대사에 미치는 효과는 에너지 의학적인 차원에서 연구 검토해야 한다. 위에 정리한 어싱의 효과들이 종합적으로 작용하여 인체의 자연 치유력을 끌어올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질병을 치유하는 것이다. 어싱은 특정 병을 치료하는 방법이 아니라 인체의 전반적인 자연 치유력을 끌어올리는 수단으로 이해해야 한다. 또 현재 질병 치료를 돕는 보완의학적인 관점이나 미래에 나타날 수 있는 질병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이용해야 한다. 어싱이 특정 병을 치료한다고 맹신하면서 현대의학적인 치료를 배제하면 안 된다. 어싱은 현대의학의 각종 질병 치료를 보조하는 자연치유법으로 응용하는 것이 좋다. 어싱은 활성산소를 없애주어 몸의 부패를 막는다. 우리 몸을 병들게 하는 활성산소. 활성산소는 신체를 병들게 하는 대표적인 물질이다. 활성산소는 옥시젠 프리 라디칼이라 한다. 생리대사, 화학물질, 힘든 노동과 운동, 환경공해, 스트레스, 자외선, 세균 등이 침투하여 생성된다. 특히 스트레스를 받아서 혈관이 수축하거나 팽창될 때 대량으로 발생한다. 활성산소는 인체 대사 과정에서도 몸속에서 자연스레 생성되는 산소 화합물이며 산화력이 수천 배 높은 산소 찌꺼기이다. 활성산소 같은 산화제에 의하여 원자나 분자가 전자를 잃는 것을 산화라고 하고 항산화제 같은 환원제에 의해 전자를 얻는 것을 환원이라고 한다. 인체는 산화로 가면 산성 체질이 되면서 건강을 잃어버리고 항산화로 가면 약알칼리 체질로 건강해진다. 산소를 이용하는 생물은 친산화성 물질과 항산화성 물질의 균형이 필수적이다. 하지만 친산화성 물질이 우세해져 균형이 무너지면 활성산소가 증가하여 세포가 손상된다. 이 상태를 산화 스트레스라고 하며 산화 스트레스는 인체의 전자를 지속적으로 고갈시키며 체질을 산성화시킨다.
그렇다고 해서 활성산소가 모두 나쁜 역할만 하는 것은 아니다. 각종 병원균, 세균, 이물질로부터 우리 몸을 지키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렇기에 인체에 필수적이기도 하다. 활성산소는 살이 베이거나 상처가 났을 때 피부로 들어오는 박테리아나 기타 병균들을 공격하는 역할을 한다. 또 손상된 세포를 분해하기도 한다. 이런 작용은 감염을 방지하는 데 꼭 필요한 작용이며 상처를 회복시킬 재생세포의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도 필수적이다. 좋은 작용을 하는 활성산소는 상처나 염증 부위에 곧장 고농도로 전달되어 손상된 세포와 피부로 들어온 병균을 제거하는 데 집중한다. 제 역할이 끝나고도 남아도는 활성산소는 주변의 정상적인 분자나 세포를 공격하여 피해를 끼치거나 세포 사멸에 이르게 한다. 과잉 생산된 활성산소는 DNA의 유전 정보를 파괴하고 세포막을 붕괴시키며 비정상적인 세포 단백질을 형성한다. 이러한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것이 세포의 산화를 막는 방법이며 세포의 산화를 억제하는 것이 항산화 작용이다. 건강한 세포가 활성산소의 공격을 받으면 먼저 세포막부터 산화되어 세포막이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게 되면서 손상을 입는다. 다양한 병증의 주 원인으로 지목되는 염증은 활성산소가 주로 만들어낸다. 고혈압, 당뇨, 심혈관 질환, 각종 대사성 질환, 암 등 현대 질병의 90%를 활성산소가 유발한다. 그래서 현대의학에서는 활성산소를 만병의 원인으로 지목할 정도이다. 노화의 원인으로 가장 강력하게 대두되고 있는 물질 또한 활성산소다. 어싱은 노화를 늦춘다. 우리는 항산화를 위하여 항산화 약품이나 건강보조제, 항산화 건강식품을 복용한다. 어싱은 이러한 것을 복용하지 않아도 자연에서 직접 몸으로 전자를 유입하여 인체의 항산화 능력을 높여준다. 어싱이 천연 항산화제 역할을 하는 것이다. 어싱을 하면 지표면에 무한대로 존재하는 자유전자가 인체로 유입된다. 인체로 유입된 음전하를 띤 자유전자는 양전하를 띤 양이온들과 결합한다. 이로 인하여 양이온인 활성산소는 건강한 인체 조직에서 강제로 전자를 빼앗아 오지 않아도 외부에서 충분한 전자를 공급받는다. 충분한 전자를 공급받은 활성산소는 양이온 상태가 중성으로 안정화되어 인체에 더 이상 악영향을 끼치지 않는다. 인체에서는 상처 부위에서 흘러나온 활성산소가 주변 조직까지 손상시켜서 염증벽을 형성하기도 한다. 그렇게 만들어진 국소적인 염증벽 부위에서 독소가 주변 조직으로 흘러나온다. 하지만 어싱을 하는 인체에서는 흘러나온 독소로 변한 활성산소를 중화할 수 있는 전자가 풍부하다. 그래서 건강한 조직까지 손상당할 위험이 적다. 인체의 항산화 능력이 높은 것이다. 어싱 상태의 몸은 상처 부위 주변에 염증벽을 형성하지 않는다. 상처 주변에 염증벽이 없는 인체는 염증벽이 있는 인체보다 체내에서 전자가 훨씬 수월하게 전도된다. 어싱 상태의 몸은 전자가 풍부하기 때문에 어디서 어떤 이유로 만들어진 활성산소든지 충분히 중화시킬 수 있다. 어싱은 상처를 빨리 아물게 하고 활성산소를 더욱 빨리 중화시킬 수 있다. 어싱은 최고의 항산화제이다. 어싱을 하면 지표면의 자유전자가 체내로 유입되어 전자가 부족한 양이온 상태의 활성산소를 중화시키는 생리작용이 체내에서 쉬지 않고 일어난다. 정전기 배출로 세포를 살려라. 정전기는 체내 독소로 작용한다. 체내 정전기가 만병의 원인이라고 주장하는 일본의 저명한 의사가 있다. 바로 호리 야스노리 박사다. 일본에서 수많은 난치병 환자를 치료한 명의로 이름이 높다. 휴화대 개공 교수인 호리 박사의 모든 병은 몸속 정전기가 원인이다 라는 책이 국내에 번역 출판돼 있다. 그는 정전기가 체내에 쌓여 건강에 해를 끼친다고 최초로 주장함으로써 주목을 받았다. 호리 박사는 이론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체내 정전기를 없애는 방법으로 다양한 병증의 환자들을 치료하고 있다. 체내 정전기 이론은 어싱의 치유 효과를 의학적으로 이해하는 데 매우 가치가 있다.
체내 정전기 이론과 어싱이 관계있다고 가정했을 때 주된 효과는 정전기 배출로 인한 것이다. 필자 역시 이 견해에 동의하며 어싱을 통한 체내 정전기 제거도 어싱의 중요한 효과로 인정해야 한다고 본다.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대사 과정이 꼭 필요하다. 대사 과정을 거치면서 다양한 생리적 쓰레기가 몸속에 쌓인다. 이러한 쓰레기들은 인체를 질병에 노출시키는 독소로 작용한다. 이 중에는 물리적 쓰레기 말고도 생체 전자기 쓰레기가 있다. 세포막이나 혈관벽, 지질층에 쌓이는 체내 정전기, 세포나 신경에 손상된 부위에서 흘러나오는 생체 전기 누전, 세포의 전자기적 생리대사의 주된 요소인 세포 전압의 불균형 등이 전자기 독소로 작용한다. 체내 정전기나 체내 누전은 적절하게 배출되지 못하면 세포를 죽이고 생체 전기의 흐름을 불안하게 하여 생리적 전자기 신호를 방해한다. 세포 전압도 안정되지 못하면 세포 전류의 불안한 흐름과 신경세포 상호 간의 정보 전달을 방해한다. 인체는 고도의 전자기적 생명체이기에 생명활동 가운데 전자기적 독소가 나오는 것은 당연하다. 이러한 전자기적 독소는 인체의 생리대사를 방해하는 요소로 작용한다. 체내 전자기 독소를 배출한다. 현대의학에서 주된 질병치료법은 약물을 인체에 주입하여 증상을 완화하는 것이다. 그러나 자연치유에서는 인체의 정화, 즉 인체에서 독소를 제거하는 것을 우선한다. 인체를 먼저 정화한 후에 필요한 약이든 음식이든 건강식품이든 복용해야 한다고 본다. 인체의 독소를 제거하는 요법을 디톡스라고 한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체내 정전기, 체내 누전, 체내 전압과 같은 인체의 전자기적 독소를 정화하는 것을 필자는 일명 전자 디톡스라고 부른다. 체내 정전기는 대표적인 전자기적 독소로 우리 몸을 정화하기 위해서는 꼭 제거해야만 한다. 몸속 정전기는 세포활동 스위치를 끈다. 인체의 정전기는 몸 표면의 정전기와 몸속의 정전기로 나뉜다. 우선 몸 표면의 정전기를 알아보자. 피부와 공기의 마찰, 옷과 피부의 마찰, 입고 있는 옷과 옷의 마찰, 카펫 위를 걸을 때의 마찰, 운전할 때 자동차 좌석과의 마찰 등 다양한 원인으로 몸 표면에서 정전기가 일어난다. 현대인들의 옷감은 대부분 화학 소재이다. 천연 소재보다는 화학 소재의 옷감 원단에서 훨씬 더 많은 정전기가 발생한다. 이렇게 발생하는 정전기는 공기 중에 습기가 많을 때는 습기를 타고 대기로 부드럽게 방전이 되기에 감각적으로 인지하지 못한다. 그러나 건조한 계절에는 정전기가 대기로 방전되지 못하고 몸 표면에 정전기 상태로 있다가 전도체에 손이 갑자기 닿으면 깜짝 놀랄 정도로 스파크가 일어난다. 피부에 정전기가 발생하면 피로가 잘 풀리지 않고 피부가 건조해지며 공기 중에 먼지들이 잘 들러붙고 정전기 유도 현상으로 전자파를 잘 흡수한다. 이러한 요인들은 활력과 건강에 악영향을 미친다. 호리 박사의 이론에 따르면 체내에서 혈액이 혈관을 흐를 때 혈관벽을 마찰하면서 마찰로 인하여 다량의 정전기가 발생한다고 한다. 이것이 몸속 정전기다. 몸속에서 발생한 정전기는 주로 세포막의 지방과 글리세린에 쌓인다. 이렇게 세포막에 쌓인 정전기는 임계치가 넘어가면 세포막을 찢고 세포액을 내려친다. 이것이 세포에서 일어나는 정전기 방전 현상이다. 정전기의 직격을 받은 세포는 DNA의 변형을 일으켜 각종 질병을 일으키는 이상세포가 된다. 이상이 호리 박사의 몸속 정전기 이론의 골자다. 어싱으로 몸속 정전기를 배출하라. 호리 박사는 자연현상인 벼락처럼 세포막에 쌓인 정전기가 지질층을 찢고 세포액을 내려치는 벼락을 일으킨다고 주장한다. 세포막에 축적된 몸속 정전기는 적절하게 배출되지 못하면 세포액에 벼락을 일으킨다. 이로 인하여 세포 막전이의 균형이 깨져서 세포의 이온 교환 능력이 붕괴된다. 이온 교환 능력이 깨진 비정상 세포는 각종 병의 원인으로 작용한다.
호리 박사는 몸속에 쌓인 정전기는 적절하게 배출되지 못하면 염증과 활성산소를 만들어 인체를 산성화시키고 혈액을 끈적이게 하여 혈액순환 장애를 만들고 동맥벽을 두껍게 만들어 심근경색을 유발한다고 말한다. 또 뇌의 신경세포를 망가뜨려 알츠하이머를 유발하고 근육의 기능을 떨어뜨려 근육통을 일으키고 피부 진피층의 작은 근육인 잇모근을 긴장시켜 아토피를 생기게 하고 인슐린 분비를 감소시켜 당뇨에 걸리게 하고 신경세포를 손상시켜 세포 간 정보 전달을 방해하고 세포의 산화 반응을 일으켜 노화를 촉진하고 유전자를 공격하여 암을 유발한다고 말한다. 호리 박사는 환자를 치료할 때 반드시 몸속 정전기를 없애는 생활 습관을 지도하며 치료한다. 호리 박사는 체내 정전기를 빼는 주요한 방법으로 환자들에게 어싱을 권한다. 어싱을 하면 몸 표면의 정전기는 곧바로 배출된다. 그러나 몸속 정전기는 서서히 배출되므로 어싱을 생활화해야 한다. 어싱을 세상에 알린 오버와 어싱 연구에 임한 많은 과학자들은 어싱을 하면 자유전자가 인체에 유입되어 질병을 치료할 수 있고 건강에 큰 도움이 된다고 말한다. 호리 박사는 어싱으로 몸속 정전기를 배출하는 것이 치유와 건강에 도움이 된다고 말한다. 서로 초점은 다르지만 양쪽의 관점 모두 어싱의 중요한 치유 원리인 것만은 확실하다. 어싱은 전자파를 막아준다. 전자파란 전자기 흐름에서 발생하는 에너지 파동이다. 전자파는 파동이다. 파동을 이해하려면 반드시 진동을 이해해야 한다. 파동은 진동 현상을 기반으로 나타난다. 진동과 파동은 모든 물질이 갖춘 물리적 속성이며 자연과학의 가장 기초적이고 핵심적인 개념이다. 모든 원자는 진동을 한다. 물질의 최소 단위는 원자이기에 모든 물질과 사물은 진동과 파동을 한다. 생활 속 전자파를 조심하라. 스트레스의 원인은 우리가 쉽게 인식할 수 있는 것들도 있지만 인식하기 힘든 것들도 있다. 예를 들면 악취, 소음, 흉한 대상, 불편한 자리 등과 같은 것은 인식 가능한 스트레스 원인이다. 이러한 것들은 의식적으로 피할 수 있다. 이와 달리 누군가 나에게 저주, 미움, 원망을 보낸다든지 기운이 나쁜 집이나 장소, 물건과 같이 인식하기 어려운 무의식적 스트레스 원인도 있다. 전자파로 인한 스트레스는 오감으로 인식하기 어려운 전자기 에너지 차원의 무의식적 스트레스에 속한다. 이러한 무의식적 스트레스는 지속적으로 노출되어도 그것을 알지 못하기에 위험하다. 일상적인 환경에서 전자파의 피해는 곧바로 나타나지 않는다. 하지만 마치 가랑비에 옷이 젖듯이 만성적인 피해를 서서히 인체에 끼친다. 그렇다 보니 전자파는 크게 걱정할 것이 없다고 주장하는 이들도 있다. 그러나 전자파가 인체에 명백한 피해를 준다는 연구, 논문, 임상 자료가 셀 수 없이 많다. 어싱은 인체 전압을 내린다. 어싱을 하면 생활 전기에서 나오는 극저주파성 전자파로 인하여 상승한 인체 전압이 급격하게 떨어진다는 것을 보여주는 연구 결과가 있다. 미국의 대체 및 보안의학 저널 2004년 10권 5호에 실린 수면 중 인체 접지의 생물학적 효과, 코르티솔 수치 및 수면, 통증, 스트레스의 주관적 보고를 통해 측정이라는 학술 연구 논문에서 잘 보여준다. 피험자들은 생활 전기를 사용하는 극저주파 환경인 본인 침실에서 전도성 어싱 매트리스를 사용하여 어싱을 하였다. 어싱 전 피험자 12명의 인체 전압 중에서 가장 높은 수치는 5.980V, 5980mV다. 어싱 후에는 0.02V, 20mV로 내려갔다. 어싱 전에는 피험자 모두 1.200에서 5.980V, 1200에서 5980mV까지 인체 전압이 형성되어 있다. 건축 생물학의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피험자들은 자신의 침실에서 매우 심각한 수준의 전자파의 영향을 받으며 생활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어싱을 실시하자 놀랍게도 즉각적으로 1에서 20mV 이하로 모두 안전한 수치의 인체 전압으로 내려간다. 위에서 살펴보았듯이 어싱은 생활전기 전자파의 전기장 피해를 막아준다.
실내와 수면 공간에서 늘 어싱 상태로 생활하면 극저주파성 전자파의 위해성을 차단할 수 있다. 실내 어싱을 생활화한다. 24시간 어싱한다. 실내 어싱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어싱 용품이다. 야외에서 맨땅에 접촉하는 것과 똑같은 어싱 효과를 실내에서도 어싱 용품을 사용하여 누리는 것이다. 전도성 있는 소재로 만든 어싱 용품을 사용하면 실내에서도 어싱이 가능하다. 수면 패드, 침대 시트, 이불, 베개, 소파 패드, 마우스 패드, 발판, 패치, 밴드 등이다. 실내에서는 어싱 용품을 전기 콘센트에 나와 있는 접지핀에 연결하여 사용한다. 실내용 어싱 용품은 전자기기, 벼락에 의한 충격 전류에도 사용자가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현재 유통되는 어싱 용품들 중에는 부분적으로 이러한 안전성 문제, 내구성 문제가 있는 제품들이 다수 있다. 올바른 어싱 용품을 고르는 기준에 대해서는 뒷장에서 상세하게 기술할 것이다. 어싱의 효과는 어싱을 실천하는 시간과 어싱이 이루어지는 피부의 표면적과 비례한다. 1시간 동안 어싱을 하는 것보다 2시간 동안 어싱을 하는 것이 효과적이고 발바닥 면적만 어싱하는 것보다 더 넓은 피부 면적을 어싱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말이다. 그러므로 할 수만 있으면 24시간 어싱을 실천하는 것이 가장 좋다. 잠을 잘 때, 소파에 앉아서 TV를 볼 때, 책상 앞에서 공부할 때, 주방 싱크대 앞에서 어싱을 실천할 수 있다. 효과적인 어싱 용품을 사용하면 24시간 어싱이 가능하다. 실내에서의 생활 어싱은 특히 좋은 점이 있다. 바로 전자파도 방어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전기와 각종 전자기기를 사용하는 실내 공간은 60Hz의 극저주파 대역에 전자파가 퍼져 있다. 실내에서 어싱 상태에 있으면 이러한 생활 전기 전자파에서 안전하다. 수면 어싱은 잠을 자면서 치유하는 것이다. 특히 필자는 수면 어싱을 장려한다. 잠을 자지 않는 사람은 없다. 그러니 자는 동안 어싱을 할 수 있다면 최고인 것이다. 수면 어싱을 하면 하루 8시간 전후는 무조건 어싱을 할 수 있다. 게다가 누운 상태라서 가장 많은 피부 면적을 어싱할 수 있다. 어싱을 처음 발견한 오버는 수면제와 염증약을 먹어야 잠을 잘 수 있는 사람이었다. 그는 어싱에 대한 영감을 얻고서 다음과 같은 실험을 한다. 자신의 집 여기저기를 조사하여 보니 침실이 전자파에 매우 심하게 노출되어 있었다. 그래서 자신이 잠을 잘 이루지 못하는 이유가 침실의 전자파 때문은 아닐까라고 생각한다. 전자파로 인하여 자신의 몸에 전압이 얼마나 걸릴지 의심하며 한 가지 실험을 하게 된다. 실험을 위하여 그는 침대에 어싱할 수 있는 장치를 조립하였다. 자신의 전압 수치를 살펴볼 요량으로 가슴에 전압 테스트기를 올려놓은 채 누웠는데 깜빡 눈을 떠보니 아침이었다. 늘 복용하던 수면제와 염증약도 먹지 않았는데 깊은 잠을 잔 것이다. 깜짝 놀라 일어나 보니 가슴 위에는 전압 테스트기가 그대로 놓여 있었다. 몸도 뒤척이지 않고 그대로 잠이 들어서 아침에 일어난 것이다. 미처 알지 못했던 어싱의 효과를 발견하는 순간이었다. 다음 날에도 그는 약을 먹지 않고도 어싱 상태에서 잠을 푹 자게 된다. 들뜬 마음에 그는 자신뿐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도 잘 때 어싱을 해보라고 권하였다. 그의 권유에 따라 어싱 수면을 실천한 사람들이 수면의 질이 좋아지고 기타 다양한 질병이 개선되었다고 이구동성으로 보고하였다. 이 사건을 계기로 그는 인체 어싱을 연구한 것이다. 밤에 잠을 잘 못 이루는 사람들은 코르티솔 호르몬의 분비 패턴이 교란된 경우가 많다. 코르티솔 호르몬은 교감신경의 흥분을 유발하는 호르몬이라서 낮 시간에 분비되어야 하는데 잠을 자야 하는 밤 시간에 분비되는 것이다. 어싱 수면을 하면 코르티솔 호르몬의 분비 패턴을 1일 리듬에 맞추어 정상화한다. 이로 인하여 밤 시간에 자연스럽게 부교감 신경이 살아나 마음이 편안해지면서 숙면을 취할 수 있다. 침실의 전자파는 인체의 전압을 높이고 미세한 생체 전기 차원에서 전자기적 소란을 일으킨다. 이것은 분자나 세포 수준에서의 스트레스다.
전기를 사용하는 실내 환경에서는 필연적으로 전자파가 실내 공간을 채운다. 이러한 전자파는 전도체인 인체에 유도된다. 유도된 전자파는 인체에 유도 전압을 일으킨다. 높은 혈압이 여러 가지 생리 기능 장애를 일으키듯이 높은 인체 전압은 생체 정기적 항상성을 깨트리고 신경세포 간의 정보 전달을 방해한다. 전자파로 인한 유도 전압이 인체에서 생체 정기적인 생리 대사를 방해하는 것이다. 어싱을 하면서 수면을 취하면 전자파로 인하여 인체에 유도된 전압이 즉시 하강하고 안정화된다. 또 자유전자가 수면 시간 내내 인체로 유입되어서 활성산소와 염증을 제거하고 뇌파를 안정시켜서 수면의 질을 높인다. 좋은 어싱용품은? 효과적인 어싱용품은 어싱용품 표면의 전기저항이 낮아야 한다. 전기저항은 물체의 전기 전도성을 말한다. 저항이 낮을수록 전도성이 우수하여 전자를 잘 받아들인다. 시중의 어싱용품은 대부분 전도성이 우수한 구리나 은을 이용한다. 문제는 대부분의 어싱용품에 포함된 구리나 은이 공기와 접촉하고 피부와 접촉하면서 빨리 산화된다는 점이다. 그래서 제품의 어싱 기능이 빨리 사라진다. 조금만 사용해도 어싱용품의 표면 저항이 없어져 버리거나 1메가옴 이상으로 저항이 높아진다. 1메가옴 이상은 1000kΩ 이상을 말한다. 어싱용품 표면 저항이 1메가옴 이상으로 올라가면 유의미한 어싱 효과를 기대하기가 어렵다. 실수로 산성도가 높은 일반 세제로 세탁하면 전도성이 사라져 어싱용품을 못 쓰게 되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다. 좋은 어싱용품이란 실제적으로 접지 면적이 넓어야 하고 어싱용품 표면 저항이 10kΩ 이하로 항상 유지되어야 하고 산도가 높은 일반 세제를 사용하는 세탁에서 자유로워야 하고 자주 세탁해도 어싱 기능이 잘 유지되어야 하고 어싱용품과 콘센트 접지선을 연결하는 어싱선이 역전류해서 안전해야 한다. 즉 구조성, 전도성, 세탁성, 내구성, 안전성을 충족해야 한다. 어싱, 생명을 살리는 접속 읽어드렸습니다. 땅에 무한대로 있는 에너지를 이용해 몸을 치유하는 어싱. 어싱을 제대로 이해하는 시간이 되었길 바랍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